안녕하세요. 불교 강사 고성기입니다. 오늘은 열등감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질문을 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제 동영상 설명란에 보시면 언제든지 질문을 보내주실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질문을 보내주시면 이렇게 하신 질문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어 올리거나 아니면 직접 답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취준생입니다. 그런데 아직 직장도 확실하지 않고 뭔가 제 인생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너무 불안합니다. 주위 친구들과 제 자신을 비교했을 때 열등감을 느낍니다. 어떻게 하면 이 열등감을 극복할 수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해주신 분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은 이 질문을 통해서 열등감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열등감을 극복하는 방법, 완전히 이 열등감으로부터 해방될 수는 없습니다. 극복하는 방법이라고 말해놓고 될 수 없다고 말하면 어떻게 그게 극복하는 방법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시는데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남들보다 내가 뒤처진다고 느낄 때 열등감 아니면 내가 남들보다 좀 더 잘났다고 생각될 때 느끼는 것이 우월감입니다. 이 열등감과 우월감은 번뇌이고 이것은 명예욕입니다. 번뇌는 우리가 살아있는 한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명예욕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열등감이나 우월감, 남들보다 내가 못하다 아니면 내가 잘났다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들은 완전히 해방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법문을 들음으로써 불교 가르침을 들음으로써 조금이나마 참 이렇게 내가 남보다 못하구나라고 느끼는 이 열등감은 참 하찮은 거라는 것을 깨닫고 좀 더 편하게 마음이 편해질 수 있도록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이 조금은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솝 우화 중에 토끼와 거북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토끼와 거북이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거북이처럼 묵묵하게 자신의 길을 걷는 계속은 힘이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는 것이 빠른 토끼를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오늘은 좀 다른 시점에서 이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보려고 합니다. 빠른 토끼는 왜 거북이에게 졌을까요? 느린 거북이는 왜 빠른 토끼를 이길 수가 있었을까요? 토끼가 보고 있었던 것은 거북이였습니다. 즉 경쟁 상대였습니다. 주위 사람, 타인을 보고 있었기에 토끼는 거북이에게 졌습니다. 하지만 거북이가 보고 있었던 것은 토끼가 아니었습니다. 나 아닌 다른 경쟁 상대가 아닌 거북이가 보고 있었던 것은 바로 결승점이었습니다. 인생의 목적이라는 결승점을 향해서 거북이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기 때문에 자신보다 훨씬 빠른 토끼를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누군가와 항상 경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경쟁하도록 부추기고 있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영상을 올리면 얼마나 조회수가 나올까? 거의 비슷한 내용의 다른 영상들과 비교해서 내 영상은 왜 이렇게 조회수가 안 나올까?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경쟁하면서 일희일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SNS를 하시는 분은 더 절실히 느끼시는 분도 많을 겁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학창 시절 때는 시험을 보고 난 뒤에 1등부터 제일 마지막 순서인 친구까지 이렇게 쫙 순위가 나와서 그 종이를 교실 뒤에다가 매번 시험이 끝나고 나면 반 아이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게시를 해 놓으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이번에는 성적이 잘 안 나왔구나. 내 경쟁 상대인 저 친구보다 내가 이번에는 좀 못했다. 다음번에는 꼭 저 친구를 이겨야지. 아니면 이번에는 좀 더 순위를 올려서 뭐 반 안에서 몇 등까지는 가야지. 이렇게 항상 주위 친구들과 경쟁하면서 학교를 다닙니다. 사회에 나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성과를 올려서 회의에서 칭찬을 받거나 인정을 받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앞으로 더 성과를 올려서 인정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또 다른 사람들도 나도 저 사람처럼 인정받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해서 저 사람을 이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회생활을 하는 직장인들도 많습니다. 항상 경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회 전체를 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쟁을 시키면 더 좋은 성과,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서로서로 우리를 사람들을 경쟁시키고 또 경쟁을 부추기는 사회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항상 경쟁하는 이 사회 속에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 아닌 다른 누군가를 보면서 경쟁 상대를 항상 의식하면서 그리고 그 사람과 경쟁해서 이기면 기뻐하고 지면 열등감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 하지만 한 번 경쟁에서 이겼다고 해서 항상 경쟁에서 이길 수는 없습니다. 한 번의 승자가 영원한 승자는 아닙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경쟁에서 패배할 때가 옵니다. 그러면 열등감을 느끼겠죠. 우리는 열등감과 우월감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중학교에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남들보다 좀 더 좋은 고등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또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좁은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죠. 남들과의 경쟁에서 이겨야 합니다. 남들을 디디고 올라서야지 내가 좀 더 높은 곳으로 좋은 곳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대학교에 들어가면 어떨까요? 좋은 대학에 들어가도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다음엔 사회에 나가서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해야 한다. 또 좁은 문입니다. 좁은 문을 통과해서 인류 회사에 취직을 해도 어떨까요? 그 다음엔 또 출세 경쟁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밤낮으로 열심히 일해서 또 그 치열한 경쟁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덧 정년퇴직을 할 나이가 다가옵니다. 회사를 나가서 나이가 들어서 그 다음 내가 여는 문은 어떤 문일까요? 인생의 마지막 문은 어떤 문일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좁은 문을 열고 경쟁해서 치열하게 싸워서 이겨서 그 문을 열고 통과한 결과 맨 마지막에 남아있는 문은 어떤 문일까요? 열등감으로 다시 말씀을 또 돌리자면 토끼가 거북이와의 경쟁에서 진 것은 경쟁 상대인 거북이를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약 경쟁 상대인 다른 사람을 타인을 보고 사는 인생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남들과 싸워서 이긴다면 만심에 빠지고 아니면 때에 따라서는 토끼가 중간에 낮잠을 잤듯이 게으름을 피우게 됩니다. 저 사람은 아직 날 따라오려면 멀었으니까 나는 이 정도 놀아도 이 정도 쉬엄쉬엄 하면서 해도 괜찮아. 이렇게 게으름을 피우거나 아니면 만심이 생깁니다. 또 경쟁 상대에게 졌을 때는 어떨까요? 열등감 그리고 불평, 불만이 생깁니다. 난 왜 이렇게 안 될까? 난 왜 이럴까? 이런 열등감과 불평, 불만 인 인생을 보내게 되죠. 내가 아닌 타인을 경쟁 상대로 삼고 인생의 목적을 모르고 타인과 경쟁하는 삶을 산다면 이런 삶이 됩니다. 하지만 거북이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향해서 착실하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내가 지금 나아가야 하는 길을 착실하게 거북이는 걸어갔습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남이 뭐라고 해도 내가 가야 할 길, 내가 해야 하는 일은 나만이 알고 있다. 주위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해도 내가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하면서 내가 지금 나아가야 할 길을 묵묵히 걸어 나간다. 그런 거북이였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봤을 때는 도저히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한 빠른 토끼를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확실히 알고 그 인생의 목적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착실히 나간다면 인생의 목적을 달성하고 인간으로 태어나길 잘했다. 정말 행복한 내 인생이었구나 라는 진정한 인생을 참된 인생을 누릴 수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열등감을 극복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향해서 착실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인생. 이런 인생을 살면 거북이와 같은 인생을 살면 남들과 경쟁해서 졌다고 해서 열등감을 느끼거나 이겼다고 해서 우월감을 느끼거나 아니면 만심과 게으름을 피우는 일은 없어집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은 내가 해야 할 일은 많이 알고 있다. 나는 지금 이 길을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훨씬 더 마음이 가벼워지실 겁니다. 오늘은 질문을 통해서 열등감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다행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